그동안 덜 먹고 더 움직이면 된다 는 말을 수도 없이 들으셨죠. 하지만 최신 연구는 이 오랜 믿음에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세계 34개국 4,200명을 조사한 결과 비만의 가장 큰 원인은 운동 부족이 아니라 식단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혹시 매일 아침 운동하고도 살이 빠지지 않아 속상했던 분들 계신가요? 오늘 영상이 그 오랜 의문의 답이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요약. 오늘 영상에서는 세계적인 공동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진 비만의 진짜 원인을 다룹니다. 왜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지, 무엇을 어떻게 먹는지가 체중에 더 큰 영향을 주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식단 전략까지 정리해드립니다. 특히 40에서 60대 중장년층이 흔히 겪는 다이어트 실패의 원인과 현실적인 대안까지 제시해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일반인의 매일 건강입니다. 오늘은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운동이 다이어트의 핵심이다 라는 상식을 뒤흔드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운동보다 중요한 것이 따로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1. 비만은 칼로리 불균형 때문이라는 오래된 믿음. 그동안 비만의 주된 원인은 섭취 칼로리가 소모 칼로리보다 많아서라는 설명이 지배적이었죠. 사회가 산업화되고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운동 부족과 신체 활동량 감소가 비만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습니다. 그래서 덜 먹고 더 움직이자 는 메시지가 전 세계 다이어트의 기본 전략이 되어왔습니다. 특히 40에서 60대가 되면 체력도 떨어지고 근육량도 줄어들면서 운동에 더 집중하게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전보다 움직임이 줄었다는 자각이 들기 때문에 하루 만보 걷기나 헬스장 등록 같은 실천으로 비만을 해결해보려는 시도도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운동을 열심히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다는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궁금해하실 부분, 이렇게까지 운동했는데 왜 체중은 그대로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최근 미국 듀크 대학교를 포함한 34개국 공동연구팀의 결과가 흥미로운 답을 제시했습니다. 무려 4,200명의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루 총 칼로리 소모량을 조사했는데요. 활동량이 많은 수렵채집인부터 주로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 종사자까지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칼로리 소모량은 놀랍게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즉, 우리 몸은 에너지 소모가 늘어나면 다른 기능에서 에너지를 절약해 결국 전체 에너지 사용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운동을 많이 해도 그만큼 다른 생리적 기능에서 에너지를 아끼게 되는 구조, 이른바 대사 보상 메커니즘이 작용한다는 설명이죠. 이 연구는 미국 국립과학원외부에 발표되었고 하버드대 보건대학원과 터프츠 대학 영양정책연구소의 교수진도 비만의 주된 원인이 운동 부족이라는 기존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렇다고 운동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신건강, 심장건강, 혈압관리, 근육 유지 등 운동의 장점은 여전히 분명합니다. 하지만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한다면 운동보다는 무엇을 먹는가에 더 집중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이 연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2. 전 세계 4,200명을 조사한 대규모 연구. 이번에 발표된 연구는 미국 듀크 대학교를 중심으로 34개국이 공동으로 진행한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참가자 수만 해도 무려 4,200명에 달했고 단순한 설문조사나 인터뷰가 아닌 생리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정밀한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 특징입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에게 특수 동위원소가 포함된 물을 마시게 했고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배출된 소변을 분석함으로써 신체의 총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 소비량이란 단순히 우리가 움직일 때 사용하는 에너지만이 아니라 호흡, 체온 유지, 심장 박동, 뇌활동 같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기초대사까지 포함된 수치입니다. 즉, 하루 동안 우리 몸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실제로 쓰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낸 것이죠. 조사 대상은 단일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수렵채집을 하는 전통 부족에서부터 도시 생활을 하는 유럽과 미국의 사무직 종사자들까지 다양한 문화권과 생활 양식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비교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연구가 단순한 생활 습관 비교가 아니라 생리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그럼 활동량이 많은 사람은 당연히 칼로리를 더 많이 쓰지 않나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우리의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활동량이 현저히 차이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루 총 칼로리 소비량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온 겁니다. 예를 들어 수렵채집 부족처럼 하루 종일 움직이는 사람과 하루 대부분을 책상 앞에서 보내는 사무직 근로자의 에너지 소모량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는 우리 몸이 에너지 소비를 일정 수준에서 조절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량이 많아지면 그만큼 다른 생리적 기능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반응이 나타나고 결국 하루 전체 칼로리 소모량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입니다. 이처럼 신진대사의 보상 기전이 작동하기 때문에 운동만으로 비만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3. 활동량이 달라도 칼로리 소모량은 비슷. 연구 결과가 정말 흥미로웠던 부분은 활동량의 차이에 따라 하루 에너지 소비량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기존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는 점입니다.
수렵채집처럼 하루 종일 움직이며 활동하는 사람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책상 앞에서 보내는 현대 사무직 근로자들의 총 칼로리 소모량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우리 몸은 일정한 에너지 균형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즉, 운동을 많이 해서 에너지를 소모하면 그만큼 다른 생리적 기능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줄여서 전체 칼로리 소모량을 일정하게 맞추려는 조절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몸이 운동에 많은 에너지를 썼다면 면역 반응이나 생식 기능, 스트레스 반응 같은 다른 기능에서 에너지 사용을 조절하는 식입니다. 이건 마치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어디에 얼마를 쓸지 몸이 스스로 안배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대사 보상 현상은 체중 감량에 있어 운동만으로는 생각보다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운동해도 살이 안 빠지는 이유가 이것 때문일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체중이 잘 줄지 않아 실망하셨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바로 이 대사 보상 효과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운동은 분명 건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혈당을 조절하며 기분을 개선하고 근육과 뼈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비만이나 체중 조절이라는 측면에서는 생각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실제로 미국 듀크대 허먼 폰저 교수팀은 신진대사 진화를 다룬 선행 연구에서 하루 에너지 소모량을 인위적으로 높이려고 해도 우리 몸은 스스로 조절해 다시 일정 수준으로 맞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수록 더 피곤해지고 가만히 있을 때 에너지 소비가 줄어드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운동이 무의미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한다면 운동에만 의존해서는 원하는 효과를 얻기 어렵고 식단 조절이라는 요소를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4. 진짜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 이번 연구의 결과에 대해 미국의 여러 영양학자들도 깊은 공감을 표했습니다. 하버드대 보건대학원의 데이르드리 토비아스 교수는 비만에 영향을 주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식단일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즉, 운동 부족도 물론 영향을 주지만 결국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체중과 건강에 훨씬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터프츠대 프리드먼 영양과학 정책대학원의 다리우슈 모자파리안 교수는 더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비만의 원인은 100% 식단이다 라는 말로 요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미국 사회가 수십 년 동안 당신이 게을러서 살이 찐다, 운동을 안 하니까 비만이다 라고 사람들을 몰아붙여왔지만 실제로는 무엇을 얼마나 먹느냐가 훨씬 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는 점이 이번 연구로 명확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그럼 어떤 음식을 줄이거나 조심해야 하나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모자파리안 교수팀은 특히 초가공식품에 주목했습니다. 가공식품 중에서도 인공첨가물, 정제된 탄수화물, 과도한 당분과 지방이 포함된 음식들이 대표적인 초가공식품인데요. 패스트푸드, 과자, 탄산음료, 인스턴트 식품 등은 비만과 체지방 증가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식품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폰저 교수팀도 일부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초가공식품에서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는 사람들일수록 체지방률이 더 높고 비만율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식단의 질이 체중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즉, 단순히 칼로리만 따질 것이 아니라 어떤 음식에서 그 칼로리를 섭취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같은 500칼로리라도 과일과 견과류에서 섭취하는 것과 케이크와 탄산음료로 섭취하는 것은 우리 몸에 전혀 다른 영향을 줍니다. 5. 초가공식품, 비만의 숨은 주범. 특히 연구팀은 초가공식품 섭취량이 많은 집단일수록 체지방률과 비만율이 높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초가공식품은 정제된 설탕, 인공첨가물, 가공된 지방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 음식으로 대표적인 예로는 패스트푸드, 과자, 인스턴트 식품, 탄산음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단순히 열량만 높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특히 초가공식품은 식이섬유나 단백질처럼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주는 성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쉽게 배고픔을 느끼게 되고 결국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기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성분이 많다 보니 인슐린 분비가 자주 일어나고 남은 에너지는 지방으로 저장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초가공식품을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현실적으로 초가공식품을 완전히 배제하는 식단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빈도와 양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즐기던 과자를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이거나 라면을 먹을 때 채소와 달걀을 함께 넣어 영양을 보완하는 방식처럼 실생활에 맞는 유연한 조절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연구에 따르면 초가공식품 섭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체중이 자연스럽게 줄고 특히 내장 지방 감소에 효과를 보였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먹는 양을 줄이기보다 음식의 질을 바꾸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접근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죠. 40에서 60대의 경우 젊은 시절보다 대사 기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들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살이 더 잘 찌고 혈당이 쉽게 오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도 함께 높아집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식단을 조금씩 점검해보고 초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 위주의 식사를 늘려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6. 실생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렇다면 실생활에서는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까요? 먼저, 운동은 건강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 체력과 면역력을 유지해주고 우울감도 줄여줍니다. 하지만 체중 감량 자체는 결국 식단이 중심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초가공식품을 가능한 줄이고 자연식 위주의 식사로 전환해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인스턴트 시리얼 대신 삶은 고구마나 귀리, 점심은 패스트푸드 대신 현미밥과 생선, 저녁은 가볍게 채소 위주로 구성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천천히, 오래 씹는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포만감을 더 빨리 느끼고 과식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하루 3끼를 꼭 챙겨 먹되 당분과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은 줄이는 것, 그것이 중장년층에서 체중 관리의 핵심입니다. 결론 및 실천법. 비만은 게으름의 결과가 아닙니다. 몸이 복잡하게 작동하는 생물학적 시스템이며 그 핵심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운동은 건강을 위한 필수 요소지만 체중 감량을 원하신다면 지금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식단입니다. 초가공식품을 줄이고 신선한 식재료로 조리된 음식을 천천히 정성껏 드시는 것. 그것이 40에서 60대 건강한 체중 유지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혹시 지금까지 운동 부족 때문에 살이 찐다 고 자책하고 계셨다면 오늘 이 내용을 꼭 기억해 주세요. 비만은 나의 게으름이 아니라 음식의 선택 문제였다. 이제부터는 식단을 통해 더 현명하게 건강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상 속 건강 팁, 정확한 과학 정보로 계속 찾아뵐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